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10km 훈련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10km 훈련을 할 때 목표를 내 몸보다 좀 더 빠른 페이스를 설정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훈련 효과가 훨씬 좋을까요? 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요. 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아, 훨씬 높나요? 왜 네. 그럴까요? 목표를 정했다고 하면 네. 그 목표에 맞는 페이스가 있어요. 네. 그 페이스대로 훈련을 해야만 네. 목표 달성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10km를 40분에 주파합니다. 네.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 10km 40분을 뛸 수 있는 페이스가 있습니다. 스피드라든지 그렇죠. 또는 이제 지속주 훈련이라든지 네. 뭐 조깅 페이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 목표에 맞춰서 짜여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버 트레이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컨디션이 네. 망가지지 않고서 온전하게 목표를 달성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네. 훈련 과정에서 부상률도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목표는 40분인데요. 네. 훈련 목표는 네. 37분대 에서 훈련하는 경우. 훈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훈련을 강하게 해주면 대회 때 40분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풀코스 훈련할 때랑도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풀코스 할 때도 이 네. 페이스가 편안해지려고 앞그룹 하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네, 네. 10km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0분을 달리는 능력으로, 네. 능력이라고 하면 43분을 달리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더 안전하겠네요. 그렇죠. 지금 목표잖아요, 목표. 목표는 이미 내가 가보지 않는 지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게 한다는 거는 오버 트레이닝입니다. 과 트레이닝이에요. 40분을 못 뛰는 주자가 37분 훈련하겠다는 거는 네. 훈련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부상을 당한다든지 네. 컨디션이 완전 급격하게 저하된다든지 네. 이런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굉장히 희박해요. 이제 만약에 10명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 네. 그러면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서바이벌이에요.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는 계속 강강 하다 보면 네. 누군가는 죽을 거고 누군가 네.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팀에 한 명만 살아남는 거죠.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되면 그 팀이 운영이 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개인에 맞춰서 또는 목표에 맞춰서 달성하시려면은 그 목표에 따르는 프로그램대로 정확하게 따박따박 맞춰서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그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나면 네. 다시 39분, 38분, 30분도 그런 전략을 짜다 보니까 네. 네, 온전하게 실력 향상도를 계속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부상 없이 네. 안전하게 네. 재미있게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요, 10km 목표 기록을 설정할 때에 보통 1km를 달려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1km를 그 기준을 두고 있는 이유는 네. 스피드만 갖고 있다고 해서 실로 잘 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네. 지구력만 좋다고 해서 또 잘 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스피드와 지구력을 약간 이렇게 혼합해서 겸비해서 비율적으로 네. 그 갖춰야 할 그 영역대가 있습니다. 네. 그 영역대가 바로 1km로 보고 있어요. 천미. 네. 1km 천미. 네, 1000m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데이터적으로 높여주려면은, 정확도를 높이려면은, 네. 사실 3000m가 가장 좋습니다. 3000m. 3000m 기록을 재고 나서의 네. 실제로 예상 기록이 거의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3000m 테스트가 불가능해요. 너무 힘들어요. 네. 무서워요. 아마 제가 3000m 테스트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네. 이것도 10명 중에 한 명 할까 말까? 한 명, 두 명? 네. 맞아요. 그리고 자주 못 합니다. 그리고 이 3000m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또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영역에서는 3000m로 10km 예상 기록을 뽑아내거든요. 네. 또는 5000m라든지. 네.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과혹하다라는 거 테스트 자체가. 그래서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10명 중에 거의 7명, 8명이 다 포기합니다. 그렇죠. 네. 중간에 멈춰버려요. 그러면 결과값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전하게 1000m. 1000m는 누구든지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2, 3일 정도 준비하고 바로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또 해도 되고. 그렇죠. 네.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해도 됩니다.
천미는 그러면은 테스트한 다음에 어떻게 기록 설정하면 되나요? 우선은 1000m를 이제 기록을 측정합니다. 네. 이제 그 기록이 네. 거의 정말 베스트 기록이셔야 됩니다. 베스트. 네, 베스트 기록이 나오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써야 되나요? 그렇죠. 약간 목에서 피맛도 나고 손발끝이 저리면서 아까 마바의 증상이 올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올려두죠. 네. 그러면 기록이 뭐 3분 30초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3분 30초에서 30초를 더하세요. 더해요. 네, 그러면 4분입니다. 예상 기록입니다. 아, 그러면 10km를 달렸을 때 네. 1km 구간 페이스가 4분. 그럼 그렇습니다. 40분. 네, 40분이 나올 확률이 높다. 높은 스피드를 가졌다. 스피드와 지구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사람은 40분 목표 훈련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40분을 타겟으로 프로그램을 또 짜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얘가 그거거든요. 기록이라는 것은 그 페이스에 적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응을 해서 네.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리가 되지 않는, 지금 지구력도 그렇고 스피드도 그렇고 40분을 달려도 될 수 있는 몸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하기가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40분, 잘 보세요. 1000m 기록이 3분 30초인데 네. 37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우고 버겁죠. 네. 스피드 자체 못 따라갑니다. 매일 실패하겠네요. 스피드도 안 되고 지구력도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거 되게 과학적인 방법이네요. 나름. 네, 이거 엄청나. 이걸 모르면 그냥 무조건 강강강이에요. 아, 네. 그냥 빠른 사람 무조건 쫓아간다고 성적이 실력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부상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 이럴 수 있죠? 그러면 100m를 전력 질주해서 네. 스피드를 빡 올립니다. 어. 그런데 그 스피드는 과연 10km에 도움이 되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400m도 그럴 수 있잖아요. 400m 맞아요. 그 1000미가 아니라 네. 400m를 기록 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400m를 전력 질주해서 나온 네. 기록으로 네. 10km 예상 기록을 뽑아낼 수 있다. 네. 불가능합니다. 아. 400까지는요. 네. 지구력이 요하지 않습니다. 아, 스피드인가요? 네, 근육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m를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더라도 네. 10km 완주 불가능합니다. 400m 잘 달린다? 10km 완주 불가능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구력이 요구되지 않은 영역이라다 보니까 스피드로 못 밀어내요. 근데 지구력 스피드가 필요로 하는 영역대가 바로 이제 800m 정도 가야지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제 그래서 1000m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0m. 네, 계산하기도 더 편하고. 네. 맞아요. 네. 아, 그럼 앞으로 10km를 내가 만약 목표를 한다면 1km를 한번 달려보고 그렇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네. 현재 내 몸 상태를 파악하고 네. 목표 기록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구력 스피드를 겸비한 1000m를 체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트 선수들 중에서 네. 100m를 전력 질주를 했을 때 최고 기록이 네. 14초예요. 14초. 네. 14초이면은 동호인도 달릴 수 있잖아요. 100m로는 경쟁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없죠. 100m 14초이면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에요. 아이고야, 그렇군요. 5학년이 100m 14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경쟁력이 없어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9.9km를 달리고 마지막 100m에서 10초가 나오면 어떨까요? 오.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스피드가 있는 선수네요. 네. 또는 100m 14초 페이스로 1000m를 밀어내버려요. 그럼 경쟁력 있는 거. 또 조심할 부분, 특히 남성분들은요, 스피드 훈련을 하다 보면 몸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네. 전력 질주를 합니다. 100m를 전력 질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얘를 전력 질주를 하려면 네.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100미를 네. 온전하게 달릴 수 있는 몸 상태. 네. 예를 들어서 뭐 100m 12초 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100m 12초로 달리려면은 그 훈련 또 별도로 해야 돼요. 10K 훈련하다가 100m 12초 못 달립니다. 왜냐면 달릴 수는 있겠지만 바로 부상이 생겨요. 종아리 파열이 발생한다든지 햄스트링 파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전력 질주하다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100m를 기준으로 맥시멈 15초로만 세팅하는 거죠. 15초 아무리 잘 뛰어야 15초 안팎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네,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사전에 다른 훈련을 또 다시 스피드 훈련을 다시 갖춰야 됩니다. 몸을 만들고. 네, 그래서 10K로 보자면 여러분 100m 16초이면요. 네. 10K가 10km 목표로 타겟했을 때 10km 32분, 31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와. 네, 30분 때까지도 100m 16초 때에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가면은 뭐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거의 탑이죠. 100m 16초인데 이거를 400으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64초이잖아요. 네. 64, 65초 페이스로 1000m 3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짜는 겁니다. 이 스피드가 후반부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다시 짜는 거죠. 네, 굉장히 프로그램을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입니다. 네,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는 이용 기간 2년입니다. 아이고. 2년 안 돼서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사라지죠. 조금 이제 잘 달리다가 이제 사라지는 케이스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제 무릎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부상이 생기다 보니까 온전히 못 달리는 거예요. 이용 기간 2년입니다. 네. 왜냐면 더 몸이 좋아지려면은 맞춰서 정확하게 공략하시면 차근차근 그렇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